자, 실무수행 평가 두 번째 21번부터 35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조회입니다. 뭐 문제에서는 어디 조회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전산 세무회계처럼 뭐 키워드 유출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에 반영되는 은행 코드 번호 3자리를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이제 CD 3자리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2자리 입력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 자, 뭐예요? 정답은 08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088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23번까지 같이 합니다. 자, 1월계표 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1월계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1월에 발생한 판관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밑에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이 있어요. 1월 달에 발생했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총액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현금 따로 대체 따로 물어보면은 따로 보면 되는데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총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계금액 보시면 돼요. 얼마? 26 317 400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자,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에 발생되는 금액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1-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네요. 김순철에 해당하는 아까 우리 영수증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21번 문제도 1-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을 이걸 해야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틀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의미 없이 정답은 이거예요 라고 하면은 본인이 뭐 틀렸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3번입니다. 12월에 발생한 제조경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12월입니다. 제조경비라고 돼 있으니 자, 제조경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조경비는 총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이나 대체를 따로 물어보면은 따로 보시면 되는데 총액을 묻는 거니 얼마예요? 320만원 측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12월 말자에 입력해 있는 난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도서인쇄비가 있습니다. 여기죠. 3-1번 도서인쇄비. 아까 우리 그 현금에 대한 차익을 물어봤을 때 도서인쇄비에 대한 부분이 판명이 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3-1번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 하나하나가 다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합니다. 자, 문제 24번 문제를 위하여 거래처 원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5월 말 거래처별 보통예금 잔액으로 올바른 것은 보통예금으로 우리 입력했는 게 외환은행 쪽도 있고요. 저기 다른 은행 쪽도 있고요.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보통예금이고요.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면 돼요. 그러면 딱 4개만 딱 됩니다. 자, 잔액으로 이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돼 있으니 여러분들이 5월 말일자 것만 조회해도 돼요. 자, 여기 잔액을 보면 되죠. 국민은행 보통은 얼마냐면은 86513,000입니다. 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외환은행 51194000 틀렸죠? 5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은행입니다. 1100만원? 아니죠. 1000만원이죠. 자, 기업은행 보통 얼마? 185,000원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액을 찾으시면 되는데 문제를 입력했을 때마다 이게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금액과 입력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와요. 근데 1번인 경우에는 1-1번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지 알 수 있으니까 금액이 이제 틀린 걸로 보면 되고요.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1-3번 아까 저 1-3번에서 입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인 이제 경우에는 입력한 내역이 없죠. 기업은행도 입력했던 내역이 있어요. 세 군데였구나. 그래서 1-2번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각각 정확하게 금액을 입력하고 보통예금에서 은행 거래처를 올바르게 입력해야지 4번이 정답이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10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날짜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키워드. 자, 체크 한번 해봅시다. 107, 그 다음에 132, 그 다음에 3050, 99602.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좀 추려서 좀 볼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추려서 보려면은 따로따로 봐야 돼요. 지금 띄엄띄엄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 하나하나씩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이 상사에 이제 보시면은 3041, 500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아이존은 2380만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는 맞는 걸로 판명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유정무역 얼마냐면은 2천만원이 됩니다. 맞죠? 신한카드 얼마예요? 154만원이 아닌 20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역순으로. 일단은 신한카드부터 한번 봅시다. 신한카드는 여러분들이 두 개를 입력을 했어요. 몇 번? 2-4번에 나오는 문제. 영세하고 과세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2-4번에서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우리가 유정무역이죠. 유정무역은 문제 2-2번에서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잔액이 맞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2200만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존 2-1번 아이링고 신품 2-1번에 나온 부분이죠. 다 입력을 했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입력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토이 상사는 입력한 내역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내가 정확히 입력해야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풀이에서는 그냥 답만 얘기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때는 어떤 거 틀렸는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틀렸을 때 어떤 거 틀렸냐, 이거를 내가 잘못해서 틀렸구나 라는 걸 빨리 알고 계신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4월 말 1010 서대문 세무서의 미수금 잔액은 얼마냐? 자, 4월 말입니다.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미수금입니다. 자, 서대문 세무서의 미수금 잔액은 얼마냐면은 140만원이 됩니다. 금액이 남아요. 왜냐면은 18만 5천원만큼은 환급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남은 금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40만원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번에 입력할 수 있는 내역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 28번은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4월 말 부가세 예수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4월 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성 계정 과목이니까 유동부채 보시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요. 자, 얼마냐면은 제일 오른쪽 끝날을 보아주시면 돼요. 3170만 5902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점수 만들려고 준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다 패턴이 다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있죠? 4월 5일 1-3번에 나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손 회수죠. 대손 회수에 대한 부가세 회수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1-3번에 입력을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거 입력 안 했다? 틀린 답이 돼요. 자, 그 다음 6월 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냐? 우리가 아까 대손 충당금을 입력했던 내역이 있어요. 3월 1-3번에 아까 저 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입력을 해가 회수했으니
금액은 얼마나 늘었어요? 440만원까지 늘은 거예요. 그래서 1-3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둘 다 1-3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29번입니다. 당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비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당기면은 12월을 의미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얼마예요? 127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 봤을 때 우리가 입력했던 부분이 잡손실 내역이 있어요. 나머지 거는 입력한 게 아니에요. 이자 비용 입력한 거 아니고 매출채권 청구손실 입력 안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3-1번에 해당하는 이 잡손실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지 금액이 1273000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번부터 35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30번 문제를 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30번입니다. 10월 말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10월입니다. 자, 건물의 장부금액. 우리가 아까 건물을 입력을 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10월 말이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 측정을 안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2억 5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10월 말이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측정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현금 잔액을 보아하니 얼마냐니까 2108,279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현금은 워낙 많아요. 진짜 많아서 이게 특정 부분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사실. 현금을 입력한 게 있어요. 있다. 8월 5일 2-3번 문제입니다. 저 위에 것도 2-3번 문제예요. 에이스 가구인데 얼마지? 180만원짜리. 아까 비품으로 처리했던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했는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다. 여기 12월 15일 박효화에게 판매했던 그 현금 영수증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부가세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밑에 보시면 선수금이 부채성 문제에 있습니다. 자, 선수금 얼마냐면 4,903만 600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는 아이링고 신품에 해당하는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판매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의 이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잔액은 다시 4,903만 6천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4번 12월 말 재고자산 잔액은 얼마입니까? 12월 말 재고자산 잔액 보면 이거죠. 5,755만. 근데 여기서 이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품, 원재료, 제공품, 소모품은 재고자산을 안 보는데 원래는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했던 날 몇 번? 3-2번에서 결산 자료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를 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팔다 남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총 합치면 5,755만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5번 문제입니다. 2월 이익잉여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72,500,518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